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영국인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일본을 동경했던 제가 교환 학생으로 일본을 가서 겪었던 일들과 제가 마침내 한국에 정착하게 된 사연들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왈칵에 방문했습니다. 빅토리아님이 어떠한 이유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제부터 빅토리아님의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꽤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어릴 적부터 다양한 해외 비디오물들을 보여주며 저를 즐겁게 만들어주셨죠. 그중 제가 빠졌던 비디오물은 바로 일본 애니였습니다. 특히나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이요.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위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도전 정신이 제 안에 무언가를 자극시켰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원피스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자연스레 일본이라는 니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일본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일본 특유의 동양적인 분위기 그리고 특유의 청량한 느낌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되자마자 교환 학생으로 일본에 갔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일본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 그와 관련된 낭만적인 상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초반 한 달은 너무도 좋았습니다. 거리는 매우 깨끗했고 일본인들은 상상 이상으로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일본인 특유의 앞뒤 다른 인격을 체험하게 되었죠. 일본에서 사귄 절친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야코였습니다. 저는 아야코를 친구로서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근데 이 계집애가 제가 좋아하는 썸남이랑 바람피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저와 썸남은 서로 호감이 있어서 문자를 주고받았고 제가 그 남자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다고 아야코에게 고민 상담을 몇 번이고 했었거든요. 남자애 또한 저랑 데이트 언제 하냐고 계속해서 문자 보내고 있었는데 아야코가 중간에서 저와 남자애를 이간질했던 것입니다. 빅토리아는 너와 그냥 하룻밤 자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일본에서 외로우니 남자 한 명쯤은 옆에 두고 있어 한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제 험담을 그 남자에게 말하며 노란 혀를 놀렸던 것입니다. 이 내막은 같이 다니던 다른 여자의 한 명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챙겨주는 듯이 대했던 아야코의 이중성에 저는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전 카페에서 아야코의 뺨을 때리고 우리의 우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주일 뒤 교정에서 썸남과 아야코가 손을 잡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고 아야코는 저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일본인의 음침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여럿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우리 과에 누가 봐도 여자를 만만하게 보는 남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어떤 한 친구가 걔 진짜 이상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라는 식으로 말해서 제가 그러니깐 꼭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할 짓을 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걔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니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냥 농담인 거지 신기해서 그런 거야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한순간에 무리 중 저만 나쁜 여자가 되는 건 1도 아니었습니다. 뒷담화는 다 똑같이 했는데 자기들은 마치 그런 사람이 아닌 듯 나쁜 사람 안 되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싫다라는 단어를 일절 안 쓰더라고요. 그냥 웃으면 돌려가기만 하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겉으로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반대라는 것을 영국에 있을 때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단순히 좀 그러면 어때? 요 사람들 조금씩은 다 그렇지 않나?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당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망치로 뒤통수를 계속 얻어맞는 기분이라니깐요. 일본인의 앞뒤가 다른 성격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빅토리아님의 사연을 들으니 확 와닿네요. 일본인의 폐악질은 비단 음침함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여자의 인권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여성에 대한 기괴한 범죄가 매번 뉴스 기사로 뜨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여자들은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나 인권운동을 하지 않더군요. 마치 우리는 여자니까 어쩔 수 없고 순응해야 한다라는 마인드가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대학교가 술자리가 있던 날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남자 복학생이 신입생 여학생에게 첫 경험 언제 했어?
라고 10명가량 있던 자리에서 당당하게 묻는 게 아니겠어요? 다들 그 복학생 선배가 말하는 걸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지 누구 하나 나서서 그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여자 신입생은 배시시 웃으면서 아직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일본의 전형적인 여성상을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또 다른 일본인의 특징은 바로 사회 전반적으로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는 겁니다. 평소 일본인들은 무단횡단을 엄청 많이 했는데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니 서양인들이 여행을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일본인들은 서양인들에게는 엄청 잘 보이려고 하는데 흑인이나 동남아 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차별을 보이더군요. 제 대학 친구 중 한 명은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면접 기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제 친구를 가리키며 속닥거리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원숭이처럼 생기고 냄새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동남아 친구가 못 듣도록 대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높였죠. 속으로 저는 외쳤습니다. 니들이 원숭이 더 닮았는데 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모든 게 다 느렸어요. 특히 행정 처리 부분에서요. 지나치게 매뉴얼에 의존하는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유도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언뜻 보면 매뉴얼을 잘 지키는 척하지만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그들의 속내를 저는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오고 저는 한 달간 살면서 이곳에서 1년 더 연장해서 2년간 살까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3개월 차 때부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빨리 1년이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일본인 특유의 흠침함과 남존여비 사상, 인종차별, 유도리 없는 업무 체계 등 저와는 너무 맞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시간은 흘러 계획된 1년이 되었고 일본을 떠났습니다. 영국에서 돌아가는 길에 이왕 동아시아로 온 김에 중국이나 한국 둘 중 한 곳을 들려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특유의 중화 사상이 강하고 텃세가 심하다는 중국으로 유학 갔던 영국 친구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더군요. 일본과는 정반대의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으로 공공행정 관련 업무들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구약소에 방문해서 일 처리했을 때 하루 왼종일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처리 후에도 며칠을 기다려야 제가 원하는 서류를 받았는데 한국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만 제공하니 쉽게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통비도 일본과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일본은 역 하나 더 가는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가 한국 돈으로 12영원이었는데 한국은 서울에서 엄청 먼 거리인 양양까지 가는데 12영원 들더라고요. 계산해보면 몇 배나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의 교통은 지하철 노선도 알아볼 수 있게 잘 되어 있고 환승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 돈도 절약할 수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교토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노선들이 뒤섞여 있어서 도저히 길을 찾지 못했어요. 한국인은 일본인과 다르게 뒤에서 뒷담화를 하지도 않더군요. 할 말이 있으면 솔직 담백하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사소한 오해들이 쌓여서 나중에 터지는 것을 엄청 답답해했어요. 저는 점점 소탈하고 시원스러운 한국인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고 하죠. 일본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본래 제 성격과 다르게 자꾸만 속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배어들었는데 한국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깔끔히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부모님과 영상 통화할 때 빅토리아, 너의 생각을 예전보다 깔끔하게 잘 정리하여 이야기하는구나. 한층 성숙해진 내 딸이 대견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으로 온 순간부터 이런 매력에 빠져들어 현재 1년 동안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답니다. 학교나 비자 사정상 영국으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겠지만 그 전에 멋진 한국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고 싶어요. 여자를 기본적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할 줄 아는 한국 남자라면 장거리 국제 연애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인 빅토리아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참으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소탈하고 시원스러운 한국인의 성향이 빅토리아님과 잘 맞았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앞으로 남은 한국 생활도 항상 행복하기만 했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그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